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의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2020년 그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 첫 번째 영상입니다. 2020년 지금 8월인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해서 이제 8월에 맞는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 그 2월 8일이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3, 4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 되도록 모이는 거를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험이 그때 그 3월, 4월에는 연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 다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달은 기출문제가 없고요. 2월, 그 다음에 5월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3월, 4월 왜 없냐 이러지 마시고 그거를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2월 8일 기출문제 1교시, 2교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교시 기출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입니다. 반지름 40으로 된 반원을 원기둥인데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태고 그 위에 뭐가 이렇게 올라타 있는 형태예요. 객체가. 그래서 2019년도 초반부터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2020년 지금 2020년으로 들어오면서 그 2019년 말쯤인가부터 시험 형태가 약간 뭔가가 바뀐 것 같아요. 내시는 분이. 아니면 뭐 출제하시는 분이 교체가 되셨거나, 형태를 약간 뭔가가 말로는 표현 안 되는데 살짝 좀 바뀐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이 형태가 좀 뭔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하다가 그게 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를 한번 분석을 할게요. 자, 시험 문제를 받았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뭐 간단하게 요 등각투상도를 보시고요. 각이 많죠. 경사지구 뭐 원이 있고 하니까 그 평평한 부분 제가 권해드리죠. 수평면을 찾는 겁니다. 등각투상도를 보시고 평면도를 보고 정면도 우측면도를 봤을 때 평평한 부분을 찾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지금 잠깐만요. 자, 이 부분이 좀 평평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평평한 부분이고 이게 정면도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길이가 50으로 지금 표시가 돼. 여기서 여기까지 50. 그리고 이 평면도에서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40이라는 치수가 제시가 됐고 그 여기 그 너비죠. 너비는 22로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우측면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요 부위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75도로 꺾였다는 그런 표시고 일단 이 부위 이게 등각수상도에서 요 부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평면을 찾을게요. 두 번째 수평면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 부위가 됩니다. 잠깐만요. 예. 자, 어이구 왜 이래. 예, 이 부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위는 이제 그 정면도에서는 자, 여기 수문선이 하나 보이고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 수문선이 보이는 이유는 등각투상도에서도 제시가 돼. 여기 수문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문선 있죠. 요게 그대로 표시가 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수평면이 여긴데 여기는 수문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측면도에서는 여기까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 부위가 되는 거죠. 요 부위. 그리고 아이고 씨.
제가 잠깐만요. 오랜만에 또 해서 그런가 좀 잠깐만요. 얘래 자, 이 부위가 되고 이 너비는 자 22. 요 간격은 20이라는 그 치수를 평면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투영을 어디선가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수평면을 찾으면 자, 요 부위가 되겠습니다. 요 부위 지금 자, 요 부위요. 그러면 그게 평면도에서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거 계속 이래야 되나 이거? 아이고 잠깐만요. 자, 이 부위가 되고 그 정면도에서는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자, 우측면도에서는 자 요만큼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은 면이라는 거죠. 같은 부위. 그래서 요 부위를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평면을 먼저 찾는 거는 꼭 안 찾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5분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여기랑 관련이 있고 얘가 여기랑 관련이 있고 얘가 이거구나. 이러면 나중에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 해보시면 이게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면을 찾겠습니다. 먼저 이쪽 요 부위를 경사면 한번 찾아볼게요. 요게 지금 자 정면대에 있는 45도 이 선이구나.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서 한번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찾았어요. 제가 자 이 부위 그러면 평면도에서는 이 부위구나. 이게 눈에 보이죠. 뭐 저만 보이나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여기랑 관련이 있고 우측면도에서는 이렇게 쳐다보죠.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니까 이 부위가 되겠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뭐 그 글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릴 수도 없고요. 이미지를 뭐 불러와서 그럴 만한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얘랑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넓은 면, 자, 요 면, 이게 경사가 졌어요. 전체가. 이 전체가 여기 우측면도 보시면 72도라고 그래서 이 면이 전체가 이렇게 쭉 경사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 히드는 뭐야? 요 숨은 선은 뭘까? 그러면 이제 먼저 경사지면을 찾는 거죠. 경사지면이 여기서부터 다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부위가 경사지면이구나. 이거 좀 대충 그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믿게 되네. 예. 자, 이 부분이다. 평면도에서 이 부분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오늘 좀 손이 잘 안 움직이네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부위가 이제 그 정면도에서 경사진 부분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대충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뻑뻑하네요, 손이 제가. 예. 그래서 이 세 면이 같은 면이고 이 숨은 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경사가 지면서 이만큼이 좀 또 밑에가 날라갔어요. 밑에를 깎아놨으니까 요 점이 지금 여기까지 보이는 이 점을 의미하고요. 이 점. 그 다음에 요 뒤에 이 원에 가려진 이 뒤에 요 부분 있죠. 여기 등각수상도에도 지금 그 숨은선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요 숨은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한번 계략적으로 딱 보시고 얘가 얘가 이 선과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진짜 마우스로라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나름의 이제 뭐 포인트라기보다 좀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각을 주고 파여 있죠.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각을 주고 파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는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그것만 좀 하나만 더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부위는 지금
우측면도에서 이렇게 전체가 실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저기 평면도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이, 그러니까 이 끝점이 아니고 이 점이죠. 그래서 지금 평면도에서는 이제 가려지겠죠. 위에서 가려져서 표현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면도에서는 역시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냥 일직선, 대각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왜 또 수문선으로 표시가 되냐? 그게 지금 여기까지는, 자, 이 선이 여기까지는 보여지는데, 요 나머지 뒷선은 요 부위예요. 이 부위, 요 부위는 이 원, 반지름 40이라는 이 원 기둥, 누워있는 원 기둥에 가려지니까 이렇게 수문선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추 대강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시험 보실 때는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처럼 다 똑같지는 않아도 돼요. 몇 개만 하셔도 되고, 어쨌든 한 5분 정도 그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이제 바로 작업을 들어가겠죠. 자, 종이 사이즈는 A4가 제시가 됐겠죠. 그럼 297에 210, 자, 297에 210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축척이 2분의 1이니까 2배를 키워줄 거예요. 자, 이제 작업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다.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치수를 확인을 하셔서 과연 내가 어디부터 그릴지, 그리고 그 내가 작업을 하기에 편안하게 그 치수를 제시해 준 영역이 어딘지를 좀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고르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고르게 그 치수가 제시가 되어 있죠. 정면도에도 좀 많이 제시가 되어 있고, 평면도에도 좀 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우측면도에도 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제가 선호하는,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 각 영역에 제일 큰 외곽 사각형을 그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측면도에 보시면 102와 98이라는 사각형 사이즈가 나와 있죠. 그럼 이걸 먼저 가겠습니다. 자, 옵셋 102 나누기 2를 해서 저는 선을 양분하고요. 98도 옵셋 98 나누기 2를 해서 이렇게 그 우측면도 영역에 가장 큰 사각형을 가운데 만들었어요. 치수 확인해 98 맞고요. 혹시 모르면 이렇게 중간중간 검토를 하시라고 그랬죠. 10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평면도에 보면, 자, 40에 105라고 그래서 전체가 그러면 145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145니까 이제 평면도를 먼저 작업을 할 건데, 45도 선을 먼저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먼저 요 박스를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박스를 그리겠습니다. 145 나누기 2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폭이 이제 이건데, 굳이 이제 투상도의 의미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제가 선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만나게 하겠죠. 그래서 얘를 45도를 해서, 이게 투상도의 의미니까요. 여기서 이제 투영을 해서 이렇게 잡아줘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치수를 재면 102가 나와요. 102. 근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치수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102구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절차가 싫으면 그냥 선 하나 그리고 옵셋 102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없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45도 선을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뭐 어퍼치나 매치나니까요.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맞기만 하면 되고 효과적이기만 하면 되니까 틀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본인의 그 상황마다 본인의 그 시험 보시는 각자의 그 뭐야 그 방법론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치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 145 나왔죠. 예, 그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투영을 하겠죠. 자, 투영을 쭉 해서 평면도에 제일 넓은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뭐 제 생각에는 한 30%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런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치수를 보고 하나씩 작업을 하는데, 자, 우측면도 볼게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37 옵셋에서 37 얘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건 글이나 만하죠. 복잡하기만 하고. 자, 32 옵셋 했어요. 얘도 단독으로 뭐가 안 되죠. 지금 제시된 치수가 없고, 결국 뭐냐면 이제 평면도나 정면도에서 투영을 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그리지 마시라는 거죠. 좀 헷갈리니까. 아, 난 괜찮아. 난 안 헷갈려. 아, 그러면 그리셔도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그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 거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72도 선도 여기도 위치를 찾을 수가 없죠. 이 우측면도 자체에서. 그러면 일단 우측면도는 요 사각 박스에서 패스를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평면도 먼저 볼까요? 자, 평면도를 보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요거 105와 22가 있죠. 그러면 가능하죠. 옵셋 105 나누기 옵셋하고 22 네, 해서 자 잘라줬습니다. 이거 이제는 체크를 안 할게요. 자, 105 이거 또 버벅대네. 자, 22 맞죠? 자, 여기 하나 단독으로 됐죠. 단독으로 됐다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걸키적거리는 게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단독으로 작업이 가능한 거 먼저 하시라는 말씀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옵셋 20. 옵셋 20에서 마무리. 그냥 손 잘라 놓으면 되죠. 자, 이게 가능하죠. 그럼 이 밑에는 나중에 그 정면도에서 아마 투영을 해서 우측면도랑 같이 해서 타원 그리고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정도까지 하고 얘도 이제 작업을 할 게 없죠. 이 안에 있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정면도로 넘어가는 거죠. 자, 정면도에서 뭔가 이제 많은 걸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이제 쓰지 않겠습니까? 자, 정면도에 제시된 그 치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원을 그릴게요. 자, 65 옵셋을 해서 65 해서 중심선으로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릴게요. 원 반지름 40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5만 튀어나가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30도를 이루는 이 대각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자, 선을 해서 30도 해서 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문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치수요. 요거 정리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요 치수가 아니고 요거 중심선을 정리를 할게요. 중심선 이렇게 7 정도 나가서 이 정도만 떨어뜨릴 거예요. 이게 제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 형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 이제 보면 82 옵셋을 하면 여기까지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거리는 지금 요 105 이 부위와 같은 부위니까 여기서 투영을 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서 옵셋 82 해주고 여기서 투영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게 단독으로 끝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45도 선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 하나는 수문선이 맞죠. 예,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50
자, 옵셋 50을 해서 이게 45도 돌려주면 돼요. 근데 이 높이를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자연스럽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우측면도나 평면도로 넘어가야 돼서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부위를 찾아야 돼요. 자, 요 52선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높이를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주는 게 하나밖에 없죠. 우측면도에서밖에 줄 수가 없어요. 평면도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평면도에서는 높이를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평면 관련된 가로 세로만 따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이 이 상태 끝난 상태에서 요 45도 선에 요 떨어진 요 높이를 어디서 가져오지 하면은 우측면도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연관된 부위가 아까 저희가 분석을 했죠. EV죠. EV랑 요 대각선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EV가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2라는 치수를 제시를 했으니까 요 45도를 거서 이 32 옵셋에서 여기서 선을 따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32 이렇게 해서 따와도 돼요. 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뭔가 설명해 드리고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선을 따서 단독으로, 제가 항상 단독으로 작업이 되는 걸 찾잖아요. 근데 얘도 이렇게 선을 따와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얘가 또 찜찜하단 말이죠,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부위를 그러면 먼저 작업을 하고 따와도 돼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선 여기 요 선, 지금 이 선과 이 선을 여기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데이터를 얻어야 되냐? 그게 이제 평면도가 되겠죠. 평면도. 그래서 지금 이 부위에 대한 데이터, 여기 떨어진 간격에 대한 데이터는 요 22, 이 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영을 해서, 자, 따와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이 선에 대한 여기가 1달러게 됐죠. 1달러게 됐죠. 이거 왜 이렇게 넓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요 72도 선이 아직 정리가 저희가 안 된 거죠. 그럼 먼저 이 평면도 이 부분 마무리하고 작업을 하면 되니까, 자, 평면도를 먼저 작업을 할게요. 자, 50. 자, 이 선이 지금 45도 돌아가야 되니까 45도. 자, 이 선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높이를 찾고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고, 그럼 이제 관련된 형태를 완성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스문선으로 바꿔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평면도가 끝난 거네요. 평면도가 지금 끝났어요. 의도하지 않게 평면도 끝나버렸고, 이제 EV를 이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높이, 이 중간 높이, EV죠. EV는 EV고, EV는 아까 저희가 이 평평한 면은 요 선이었잖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우측면도의 높이를 찾을 수 없을 때 평면도에서 선을 따오는 겁니다. 높이를. 그러면 이 선이 이렇게 되는구나. 자, 해서 이 45도 선을, 72도 꺾인 선을 마무리를 해야 이게 조금 얼추 비슷하겠죠. 막 약간 이제 기니까 좀 이렇게 어색합니다. 그럼 요 72도 선을 먼저 찾을 건데, 자, 72도 선이 여기 어디선가에 있는데 그게 이 선이겠죠. 이 선. 여기. 제일 평평한 부위. 그러면 이 점이 됩니다. 이 점. 제일 평평한 부위. 여기요. 근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죠. 어디선가 따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씩 찾는 거죠. 이건 안 되겠고, 그럼 맨 밑에 선, 이 점. 이 점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점은 쑥 내려온 이 점인데, 평면도에 보시면 여기서 20을 떨어뜨린 이 점이 지금 이 점과 같은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여기서 이제 투영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주시고, 이 선이 72도를 형성을 시키면 요 선과 같은 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8, 18도를 해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게 잘라주고요. 일단
요 관련된 높이 이런 거는 이제 저기 평면도에서 따오게 되는 거죠. 평면도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 선들을 다 따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보여지는 부위, 요 부위거든요, 지금. 요 점, 이 점, 이 점이 다 같은 점이니까 여기서 투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영을 하고 여기 지금 제시된 게 37, 옵셋 37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그 수문선으로 바꿔 놓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잘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남은 건데, 요 높이는 지금 요 원, 반지름 40인 원의 높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4분점을 잡아서 이렇게 가져오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이제 평면, 아니, 우측면도 지금 요 선 하나만 남은 거죠. 요 선은 지금, 투상도를 보시면, 자, 요 선이에요. 요 부위. 요 부위가 되니까 이 부위는 지금 그 밑으로 30도 꺾이기 시작하는 점, 요 점이거든요. 요 점. 그러니까 이 점이 똑같으니까 선을 여기서 따오셔서 투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우측면도도 지금 마무리가 됐네요. 여기 이제 요거 중심선 요거 하나만 작업을 하시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좀 제가 시작을 할 때는 좀 복잡할 것 같았는데 좀 간단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나머지 평면도는 먼저 이 위에 부분, 실선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평하게 오다가 45도로 꺾이고 다시 평평해지는 이 선을 이 좌표, 그러니까 요 좌표랑 요 좌표를 찾으면 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선이 해결이 되죠. 그러면 그 좌표를 먼저 찾을게요. 그 좌표를 찾는다는 건 이제 투영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 점에서 투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점과 관련된 걸 찾는 거죠. 평면도에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측면도로 투영을 하는 거예요. 자, 우측면도로 이렇게 투영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투영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직사각형. 그러면 지금 요 빨간색 점이 이 좌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부위, 요 좌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도 꺾인 선의 밑에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 선을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날릴게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데이터 얻을 수가 없으니까 우측면도에서 투영을 하는 겁니다. 자, 아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우측, 45도 투영을 해서 요 만나는 점. 이제 요 점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를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초반에 좀 형태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자, 이 면이 지금 어디냐면, 요 평평한 면이죠. 요 평평한 면. 그게 또 이 면이죠. 그래서 이 점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연관된 부위가 여기니까 이렇게 우측면도 투영을 했을 때 직사각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자주 얘기하죠. 직사각형을 이룰 거라고요. 이룰 거라고요가 아니고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점들이 이 점이 다 같은 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직사각형을 이루지 않으면,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에 포함이 됩니다. 이루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의 점. 자, 이 점하고 이 점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두 개의 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선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아이고, 익스텐드 귀찮아서 익스텐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작업을 하고자 하는, 찾고자 했던 이 선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선, 그 수문선보다 실선을 먼저 좀 작업을 할게요.
요 형태, 실선 형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을 이제 먼저 그릴 건데 보통 타원을 좀 나중에 그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타원을 좀 먼저 그려볼게요. 타원을. 그리고 타원을 그리기 전에 요 부위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요만큼 나온 부위 지금 뭐냐면 자, 요 부위예요. 요거 요런 형태를 띠게 되는 이유가 이면에서 경사가 졌죠. 경사가 지면서 이면이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낮은 요 평면에서 보시면 72도 각으로 잘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리면서 여기 밑에 또 하단이 날아가는 바람에 요런 형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떨어진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거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거리가 요 거리가 되는 거니까 자, 이 선이죠. 이 선. 이 선의 요 꼭지점 여기. 요 점을 찾는 거예요. 이 점은 우측면도에서 보시면 이 선이죠. 이 선 아까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위가 좌표를 여기다 옮겨주면 되죠. 자, 일단 여기는 뭐 직선이니까 일단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이 점을 이렇게 해서 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위입니다. 자, 직사각형을 또 이루죠. 그럼 이 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해서 트림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자, 요 점이 요 선 길이 튀어나온 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중심점을 먼저 이렇게 좀 길게 좀 가져올게요. 중심선을 가져오고 밑에 20은 요 선이 이제 20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7 정도만 5만 내려오겠습니다. 5. 그 다음에 자, 타원의 구성 요소인 중심점 이 점과 이 점과 넓은 반지름 2점, 그 다음에 좁은 반지름 요 세 점을 찾아야죠. 자, 중심점은 여기서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서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이 선이 중심점으로 표시가 돼 중심선으로 돼 있으니까 자, 중심점은 자, 이 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넓은 반지름은 여기서 이제 따올게요. 그리고 이 수평 중심선 상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좁은 반지름 이거는 이 선상에 있어요. 자, 평면도에서 이제 따오면 이 선 어딘가에 있는데 이 떨어진 거리를 평면도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우측면도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점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미드 포인트 잡히는데 4분점으로 라인에서 4분점으로 일단 잡아주시고 투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투영을 해서 45도에서 다시 이 선으로 투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자연스럽게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직사각형을 이루잖아요. 그럼 이 점은 맞는 거죠. 이 점, 요 대각선 이 점, 여기 45도 선, 그 다음에 평면도의 이 점. 이 점이 이제 결국 요 짧은 반지름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좌표를 찾으면 저는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저걸 이 도넛을 만든 건데 헷갈리시면 사실 이렇게 뭐 선만 남겨주셔도 되죠. 뭐냐면 이렇게만 하셔도 되겠죠. 아, 여기 잡아주면 되니까 저처럼 하지 마세요. 자, 엘립스 실행해서 옵션 중에 C 중심점 잡아주시고 나머지 이제 두 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은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고 일단은 요 대각선을 찾고 여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대각선은 이 점은 지금 이 점을 의미하죠. 이 30도로 잘리다가 이 원과 만나는 점. 그러면 여기서 선을 이렇게 날려주고요.
자, 어딘지 모르겠다 치자고요. 그리고 우측면도에서도 날려서 보시면 이 점 벌써 나와 있죠. 이 점과 만나고 얘를 다시 45도에 투영을 하고 이 투영된 선을 평면도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직사각형을 이루고요. 그러면 이 꼭지점들, 사각형의 이 꼭지점들의 좌표는 같은 좌표가 되고 그 좌표의 점은 이 부위가 되죠. 지금 타원과 딱 만났어요. 그러면 라인에서 그려주시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선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도에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실선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 2만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원의 이 누운 반지름 40인 누운 원기둥의 그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라인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역시 여기서 5만 튀어나가게 하겠습니다. 옵셋도. 그러면 지금 평면도에서도 실선 관련된 건 얼추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이 나머지 이 숨은 선은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 선이죠, 요 선. 요 형태. 이게 지금 우측면도에서 이 부분이죠, 여기. 요거를 이제 평면도에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작업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 여기 나와 있죠, 이 선. 그리고 이쪽 우측에서 이제 먼저 37, 요 떨어진 여기서 여기가 37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투영을 이렇게 해줘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떨어진 거리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선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 평면도에 제시가 된 대로 똑같이 맞춰 주시면 돼요. 좌표를 따서 해도 되는데 어차피 좌표가 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레이어를 숨은선으로 바꿔주시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은 그냥 날렸죠, 제가. 이거를 굳이 여기서 좌표를 또 따서 여기서 또 따서 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작업하는 선은 이 선의 너비,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냐인데 그게 딱 이 선이니까 요거 하나만 선을 날려주시고 여기서 나머지들을 다 연관된 선들을 작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뭐 빠진 거 없나요? 한번 볼까요? 자, 빠진 거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 돼 있고, 됐고. 네, 여기들 다 됐고요. 지수도 다 됐고, 우측면도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좀 깔깔할 것 같았는데 마무리가 좀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뭐 핵심 포인트라기보다 뭐냐면 이제 타원이 지금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잘려 있죠. 요만큼이 지금 쭉 내려오지 않고 그 변화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원이 여기 요 잘린 선이 이렇게 안 잘리고 바닥까지 와 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냐면 이것도 이런 형태의 저게 됐겠죠. 요걸 바꿀게요. 자, 지금 원래 이 선인데 이 좌표를 찾는 방법, 여기를 좌표를 왜 이렇게 찾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좌표도 왜,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가. 그리고 얘는 그냥 묻혀버리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선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밋밋하게 되면은 뭐 딱 끝나는 건데 지금 이 선이 하나 생겨. 예를 들어서요. 그냥 이 선이 하나 생겼다 치자는 거죠. 여기서 얘를 변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이렇게 잘랐어. 이 선으로 잘랐다 치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우측면도나 평면도에 반영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여기에 투영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 형태를 변형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난 문자가 왔네요. 또 이쪽 이 점과 이 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제가 이제 반증을 좀 해드린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투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는 거죠. 얘도 이렇게 가는. 자, 이 점이요. 이 점이에요. 그럼 일단 잘라 볼게요. 예. 잘라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끝점, 요 점 이렇게 해서 라인을 일단 어딘가로 보낼게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우측면도에 투영을 해서 잡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만나는 부위. 자, 이 선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떤 상태가 되겠느냐. 거꾸로 만약에 반증, 예, 제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이 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작업을 할 때 EV 좌표를 찾을 때, 이게 이제 날아가겠죠, 이렇게. 예. EV 좌표를 찾을 때 선을 여기서 잠깐만요. 예. 선을 여기서 이 양쪽 좌표를 우측면도에 투영을 해서 이걸 따온 거라는 거죠. 지금 아마 약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를 만들진 않는데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해서 아, 여기 선 하나 더 그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그럼 이제 또 나름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 이런 식으로 파놨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군가한테 이거를 설명하듯이 해보세요. 저처럼 여러분한테 설명하듯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그 의문을 좀 가지시라는 거죠. 어떤 형태에서 처음에 네모난, 지금 보시면 제가 보여서 처음에 네모난 제가 이 사각형을 그리죠.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조각하듯이 파내는 거예요. 한 부위별로 이제 파내는 건데 아마 시험 문제를 만드실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드시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때 아우 무조건 시험이고 아우 라인 막 옵셋, 카피, 로테이트 막 이런 데만 좀 치중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거는 그 모니터 옆에 붙여놓으세요. 포스트잇으로 명령어들은 붙여놓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보면서 하시다 보면은 손에 다 익어요. 진짜 캐드 명령어 사용하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지금 제시해 드린 대로 누군가한테 이걸 설명을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셔도 또 새로운 어떤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2020년 캐드 실무능력 평가 첫 번째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공부하는 방법론은 그 방법은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집에서 하실 때든 뭐 친구랑 같이 할 때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돼서 이게 돼서 이러다 보면 좀 발전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캐드 수술 집도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